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오늘은 이 간목일간의 2026년 이 병오년 신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고로 저는 이제 과거 이 공개 예측에 대한 적중률을 제 손으로 직접 채점을 해가지고 이 본 채널에 이 홈에다가 공개 박제를 해놓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제 예측에 대한 이 적중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에 홈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신년운세는 이게 일주론이 아니죠. 여기 있는 일주들은 단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이 인덱스일 뿐이고, 이 실제는 2026년 올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운에 대해서 제가 이 임상 통계를 낸 결과치입니다. 자, 따라서 올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분들은 개인별 이 사주 분석을 신청하셔서 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올해 2026년 병오년의 이 사주적인 이 특성하고 그리고 올해 이 주의하셔야 될 사주 인자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2026년 이 병오년은 아시다시피 이 붉은 말의 해죠. 그래가지고 이 병오년의 사주 이론적인 그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역술인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 영상들을 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병오년에 어떠한 분들이 이제 그 크게 문제가 생기고 크게 깨지고 반대로 올해 크게 이 발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자, 먼저 이 병원년은 우리가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이 간여 간여지동의 이 한해라고 얘기를 하죠. 청간과 지지가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조화와 이 균형을 중시해요.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약과 독은 이 한 끗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. 기본적으로 이 몸에 이제 그 병이 생겼다는 거는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인데, 이런 그 깨진 밸런스를 이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약이라고 얘기를 하죠. 반대로 안 그래도 깨져 있는 이런 균형에서 더 균형을 깨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즉 약과 독은 한 끗 차이예요. 사주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같은 이 간여 지동의 운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거죠. 자,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는 운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이제 그 크게 발복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, 이 주로 이제 그 깨지는 분들이 크게 깨집니다.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. 안 그래도 좀 힘들게 버티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폭삭 주저앉는 이런 형태로 벌써 이 색깔부터 빨갛게 달아올라 있지 않습니까? 불을 안 그래도 뜨거운 사주에 이제 그 더 뜨겁게 해버리면 이제 타 죽어버리겠죠. 자, 이런 형태로 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것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강력한 운이 들어와가지고 발복을 하는 분들도 이 특징이 단기에 엄청난 발복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이런 말이 있죠.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. 이렇게 단기에 큰 성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관제소를 맞아가지고 크게 이 추락하기도 하는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, 뭐 우리가 들어오는 운 자체를 뭐 싫다고 거부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공통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올해 어떠한 사주인자를 가진 분들이 이제 크게 주의를 하고 또는 또 이 발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,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이 사주를 얘기할 때 연월일시를 얘기를 하는데, 이 중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, 이것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온 걸 이제 간여지동, 천간, 지지, 이렇게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먼저 이 천간으로 이제 그 임수 그리고 경금, 그리고 신금, 요렇게 들어온 분들은 이 올해 2026년 크게 깨지든지 크게 낭패를 입든지 아니면 크게 발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
우리 임수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경금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벌써 올해 들어오는 운하고 이 충의 관계죠. 그 병임충 이 병경극 요거는 이제 극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충의 관계입니다.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 올해 들어가는 운의 특징이 뭐 일각에서는 뭐 충이라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충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여기 또 이 병신 합이 또 있죠. 이 합은 그럼 좋은 거냐? 그렇지도 않아요.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관계가 이런 이 충의 관계인데 이 특성이 뭐냐면 충의 관계다 보니까 급격하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요러한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. 이게 일간이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. 아예 그냥 내가 그냥 갖다 부딪히는 형태로 들어오니까. 그래서 일단 어느 위치에 있느냐.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. 또 두 번째, 이제 그 육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글자가 나한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. 그러면 올해 그 육친에 해당하는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뭔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. 그래가지고 크게 작용을 한다.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길과 흉은 사주 전체적인 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.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해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또 크게 발생을 한다. 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신금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천간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그 합의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어찌되었든 이 신금일간 이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떠한 육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이 의미, 육친이나 그런 이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크게 좋든지 나쁘든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지지로 어떠한 인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올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 연월일시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요 네 칸이 우리가 그 지지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이 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자수가 여기에 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연하고 이 충에 관계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특징이 당연 이 말씀드렸죠. 충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. 그 충이 특성은 급격하게 이 폭발적으로 뭔가 일들이 발생한다. 여기까지만 공통사항입니다. 이게 길하게 작용할지 흉하게 작용할지는 사주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지지에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충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쪽보다는 통계상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찌되었든 이 자수가 나한테 가지는 육신적인 의미 요 부분하고 또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해당 그 의미가 가지는 그런 그 사주 인자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큰 발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이 자수의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올해는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.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, 그다음 이제 그 인목과 이 술토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그 사주 이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합의 관계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자, 일단 지금 이 인목과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합인데다가 이제 그 셋이 다 모이면은 삼합의 관계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이 화국을 이루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
단순히 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크게 좀 낭패를 겪는 부분도 많습니다. 안 그래도 뜨거운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뭐 더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아주 재가 돼버리죠. 타서. 자, 어찌되었든 이것들이 이제 그 좋은 형태로 좀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나한테 가지는 이런 육친의 인자가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테고, 반대로 이게 나쁜 이 흉운으로 작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인자들이 나쁘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놓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지지로 자수와 임목, 술토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 여러 가지 좀 큰 일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또한 이제 그 주로 그 해당 육친, 어떠한 이제 그 육친 관계를 가졌느냐, 그쪽에서 좀 문제가 좀 일어나든가 아니면 그런 도움을 크게 받던가 하는 부분하고, 또한 이제 그 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,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요게 좋게 또는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임자를 가지고 있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천간으로 이 세 글자, 지지로 이 세 글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이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한 해예요. 아주 그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크게 발생을 합니다. 자, 다음 이런 이 사주 인자 외에 우리가 이 일주에 대해서도 좀 올해 크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그 일주들이 있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, 그 저는 이 일주만으로 사주 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 저 임상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, 또한 이제 그 댓글 같은 걸로 이제 그 뭐 어떤 뭐 시험 보는데 할것 같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, 일주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임상 통계로 그쪽으로 많이 나온 사람 또는 이제 강하게 들어온 문이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 많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주 결국은 개인의 사주는 개인 사주를 전체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통계는 참고 삼아 이제 그 보시는 거지,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아니 이거를 뭐 분석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 자, 다만 그 이 일주에 대해서는 올해 한 가지는 확실해요. 큰 인생의 큰 변화가 올해 발생을 한다.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임자일주 그리고 경자일주는 이 올해 들어오는 운하고 이제 그 천충 지충의 관계죠. 그래가지고 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? 자, 이게 그 인생의 큰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뭐 좋게 뭐 이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이 좋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는데,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큰 관운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말 큰 승진운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, 또는 반대로 관제수를 맞거나 이 파산운이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사주 구성을 봐야 되나. 자, 다만 한 가지 이 공통적인 사항들은 올해 뭔가 충격적으로 뭔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급격하게 이제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하는 경우에 있어도 난데없이 뭐 비혼주의자였다가 막 결혼한다든지, 뭐 아니면은 뭐 이 상을 당해가지고 상당한 거는 굉장히 나쁜 일인데, 그 상을 당해가지고 이 부친의 뭐 가업을 이어받아서 내가 뭐 사장으로 승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일주는 올해 뭔가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고 난데없이 급격하게 발생을 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올해 똑같죠. 우리는 이거를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음은 아니고, 이게 그 엎드려 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엎드려 통곡하는 그런 한 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이제 그 복음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건강 상해가 좀 크게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좀 이 금전
압박을 좀 많이 받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좀 주로 흉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뭐 이거는 꼭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계적인 얘기고 결국은 이제 그 개인의 사주 구성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좋게 작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이 세일주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일주만 봐서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운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세일주에 한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올해 큰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다.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런 그 사주적인 인자 그리고 일주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이번에는 언제 올해 좀 큰 사건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 어떠한 그 연운에서 정해져 있는 큰 사건들은 이 연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2월, 3월, 4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올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크게 큰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생에 이제 그 변곡점을 맞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. 일단 그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이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인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상반기 이 봄철에 이미 깨닫게 되는 그런 운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2월, 3월, 4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된다. 뭐 발복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크게 발복을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의 위기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근데 어찌되었든 위기든 기회든 그게 발생하는 거는 주로 2월, 3월, 4월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올해 두 번째는 이제 그 12월 연말 돼서 이제 그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1차, 2차 이렇게 올해 그 큰 연운에 정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요 두 시기에 걸쳐서 크게 발생을 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주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주요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특히 2월, 3월, 4월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. 뭔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크게 일이 좀 발생할 테니까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뭔가 좀 인생에 일이 좀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빨리 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. 인생에 변곡점이 발생하는 그러한 한 해다.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겠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은 이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일단 2월, 3월, 4월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요때 중요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미리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 이때 뭔가 인생에 일이 좀 발생했는데 요게 나의 장기적인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, 좀 이 의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분들은 빨리 좀 이 대처를 하셔야 된다. 이 점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이 자신의 운이 나쁘게 나왔다고 안 그래도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단 말이냐, 이 실망하거나 이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자, 그런데 이 출입 비용을 위해서 미리 이런 이 사주 분석도 하고 이 운세도 보고하는 거지 이 덕담이나 들으려고 운세 보는 거 아니죠. 자, 그래서 운이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미리 월동 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미래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. 미래에 들어올 이런 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운은 이 계절의 계절. 자, 따라서 운이 좋게 작용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원래 계획대로 하시면 될 테고, 이 그렇지 못하게 나오신 분들은 운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. 따라서 당연히 뭐 상식적인 대비책을 우선 뭐 마련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, 추가적으로 이 휴운이 들은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매달 이달의 개운법을 이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 올해 이 흉운이 드는 시기를 뭐 1년 내내 흉운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그 흉운이 드는 월을 좀 살피셔가지고 이때 같이 올라가는 이 이달의 개운법을 활용을 하셔서 이 흉운에 대처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간목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이 관재수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분들하고 반대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만의
길을 가게 되는 그런 원년이 되는 분들로 좀 크게 나눠집니다. 자,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관제수가 작동하는 한마디로 흉운이 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1년 내내 관제수가 들어가지는 않겠죠. 이 시기가 아무리 길어도 이제 그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관제수에 들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관제수가 작동이 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 찾으셔가지고, 이거는 뭐 사주마다 다 달라요. 자, 그래서 그 월별 운세 같은 거를 보셔가지고 이 관제수가 발현되는 그 시기를 찾아서 그때만 잘 피하시면 문제 없습니다. 자, 요 피하면은 이제 1년이 평이해지는 거고, 그 반대로 이때를 못 피하면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후유증 때문에 이제 나머지 기간을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죠. 자, 반대로 올해 이제 그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게 뭐 학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만의 길을 간다면 뭐 문제가 없겠죠. 이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, 문제는 그 뭐 예를 들어 등 떠밀려 가지고 뭐 실직을 했다든지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 자신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좋다고 그럴 게 아니고, 이제 그 처음에 동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.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. 한마디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지, 뭐 시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 무조건 자신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해 좋다,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.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결과론적으로 그래도 나름 이제 새로운 이 바뀐 환경에 안착을 하고 나의 길을 간다, 요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운을 좀 일주별로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,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인일주, 그리고 갑신일주, 그리고 갑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관제 이 구설수가 발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자, 특히 이 세 일주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관제수가 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관제수가 발생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분들은 그 상반기에 뭔가 뭐 큰 투자 손실을 봤다든지, 뭐 어떤 그 실직이나 또는 어떤 그 법적 분쟁을 겪었다든지,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하반기도 좀 이 언제 이런 관제수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, 또한 반면에 이제 그 상반기에 별다른 관제수를 맞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뭐 하반기나 뭐 이런 데 있겠죠.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관제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월별 운세를 좀 보시면서 보시다가 그 흉운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 흉운이 관제수가 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3개월을 넘지 않아요. 통상 한 2달? 요 정도 들어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젠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시기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, 또한 요때 제가 아울러 이제 이달에 개헌법을 올려드리죠.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액땜을 해두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 관제수는 그때만 딱 피하면 돼요.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평이해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고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 조언을 좀 드린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래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. 미래를 대응하려고 사주 분석하는 거지, 뭐 미래에 바꾸지도 못할 미래 같으면 우리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. 한마디로 대응하려고 사주 분석하는 겁니다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진일주, 그리고 갑오일주, 그리고 갑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나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고,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활발히 활동하는 활동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. 본격적으로 이제 뛰는 거죠. 자,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만의 길을 가게 되는 동기도 뭐 결과는 좋은데 동기도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직을 했다든지 금전 압박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내몰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만의 길을 가게 되는데,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전화위복의 관점에서 좀 오히려 좀 내 길을 좀 찾았다,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점 미리 좀 참고를 하시고, 또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 갑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반기는 좀 혼란스러워요.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뭐 승부수를 뛰어야 될 때는 하반기를 좀 노리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좀 이 갑진일주는 좀 조언을 좀 드리겠고, 그 다음 이제 그 갑오일주의 경우에는 이 올해 이 연말은 안 좋습니다. 연말은 피하고
다른 시기에 이제 그 승부수를 좀 띄우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, 그다음 이제 그 갑자일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 2, 4분기 2, 4분기가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를 좀 피해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는 게 좋겠다는 좀 조언을 좀 드려요. 시기가 좀 많이 다르죠. 그래서 그 요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개인별 사주 분석을 해야 되는데, 뭐 지금 뭐 모든 분들을 사주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 일단 이렇게 통계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립니다. 자, 어찌되었든 요 세일주도 좀 이 그 운이 떨어지는 시기만 잘 피해가지고 뭔가 승부수를 띄우면은 아주 좋은 그런 알찬 한 해가 될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간목일간에 종사하시는 직종에 따른 이 2016년 이 병원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군, 검, 경, 교, 소, 이 특수직 공무원분들, 이 공무원이신 이 간목일간분들은 올해 이 갑오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5일주는 이 주변 상황에 많이 휘둘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좀 보신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이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게 발복을 하는,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 되겠지만 본인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. 자, 근데 숫자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소수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이 망가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지, 이거를 이제 그 발복의 기회로 잡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일단 그 5일주이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올해 주변 상황이 좀 이 편치 않게 그렇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뭔가 이좀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올해 들어오는 운을 좀 일주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갑인일주, 그리고 갑진일주, 그리고 갑신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은 올해 이제 그 관제 이 구설수가 직장에서 좀 작용이 되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 사고수, 개인적으로 좀 사고나 아니면 어떤 그 큰 질병, 이 사고에 준하는 그런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질병을 좀 겪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. 특히 이 세일주이신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흉운이 하반기보다 이 상반기에 주로 몰려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몽환돌이 정맞는다고 하죠. 그래서 정맞지 않도록 좀 둥글게 처신하는 그러한 처세술이 좀 절실하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, 또한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그 재해에 가까운 질병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 대비를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.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또한 이 추가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반기에 이 관제수를 겪으신 분들은 이 강도는 약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 관제수가 또 들어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이 상반기에 뭔가 내가 관제수를 좀 겪었다, 또는 사고수를 겪었다,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개인별 사주 분석을 좀 받아보시고 이 하반기를 좀 각별하게 좀 대비를 하시라는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뭔가 이러한 운이 좀 들어오는데 이게 시기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. 상반기에 많다고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, 자, 그래서 언제 이런 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흉운이 들어오면 이게 상반기 내내 그렇게 나쁘게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. 한 두세 달 정도. 세 달도 안 되지. 한 두 달 정도. 자,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매월 올려드리는 이 월별 운세를 좀 보고 계시다가 요 흉운이 들 때, 요때 미리 제가 곧이어 올려드리는 이달의 개운법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 미리 좀 액땜을 좀 해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이게 간목일간 분들은 올해 외부 환경에 내가 휘둘리는 운이다 보니까 내가 한마디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예측만으로는 좀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.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다 보니까.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 이 공무원이신 이 간몰간분들 중에서 이 갑술일주하고 갑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개인 어떤 그 직장 같은 이 사회적인 운보다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운, 주로 이제 그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투자 손실을 겪는다든지 또는 이 건강,
상해운이 강하게 들어온 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올해 2, 4분기 조금 지나면 이제 2, 4분기죠. 2, 4분기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에요. 그래서 특히 2, 4분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투자 같은 것들은 또는 매매 같은 것도 좀 가급적이면 삼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미리 좀 드리겠고, 건강운도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좀 기저질환, 뭐 성인병, 당뇨 같은 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건강 관리에도 아울러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다. 뭔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 깨지는 일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 해다. 이런 점을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반면에 이 공무원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운 괜찮아요. 특히 올해는 주로 이제 이름을 얻거나 뭔가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이름을 얻거나 또는 뭐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자산에 대한 증서, 문서를 주거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길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간목일간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뭔가 좀 자신만의 전문 분야 요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전문가로 인정받는 뭐 출판이라든지 어떤 뭐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방송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활동을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기회를 잘 노려가지고 자산 투자 뭐 이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자산 투자를 통해서 재산 증식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려요. 자, 다만 이 갑오일주가 좋다고 한들 1년 내내 좋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갑오일주도 연말이 되면은 운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가급적 뭔가 좀 승부수를 뛰어야 될 때는 연말은 피해서 그 전에 좀 띄우시라는 그런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이 회사원이시거나 이 일반적 공무원이신 이 간목일간분들, 이 회사원이신 이 간목일간분들은 올해 이 공통적으로 이동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다만 이 상반기에 올해 이 상반기에 이 별다른 이동수가 없으신 분들,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동수 대신 이 관제 구설수를 좀 세게 겪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먼저 좀 보시다가 올해 좀 뭐 이사라든지 해외 파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동수가 또는 뭐 이직이라든지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없는데 이런 게 좀 예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반기를 맞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월별 운세를 좀 보시다가 이번 달 관제수가 들어온다.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곧이어 올라가는 이달의 개운법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 인위적인 이동수라도 좀 일으키셔서 좀 액땜을 좀 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다는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이 관제 구설수가 발생을 해서 이동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자, 그래서 이 간목일간 회사원분들의 올해 들어오는 운을 좀 일주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인일주 그리고 갑신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분들의 경우에 올해 이 연초부터 직장이나 주거상의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. 자, 다만 차라리 이 연초부터 이렇게 이동수가 강하게 발생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제수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. 여러 가지 각종 그 분쟁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조치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법적 처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경우 한마디로 그야말로 관제소를 겪든지 이거 이외에 어떤 그 병원 이동수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동수가 안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관제수 맞고서 이제 그 맞고 움직여 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. 자, 따라서 이 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좀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일부러라도 이달에 개운법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동수를 인위적으로 좀 만드시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먼저 좀 드립니다. 특히 이 두일주 중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뭔가 이 관제수를 맞았다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법적인 어떤 그 분쟁에 휩싸였다든지 뭐 크게 투자 손실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 병원 이동수를 겪었다든지 이렇게 관제수를 이미 맞았다.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이 다른 형태의 관제수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실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또 다른 분쟁을 뭐 겪는다든지 그래서 상반기에 관제수를 맞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 사주 분석을 받아보시고 이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아울러 조언을 좀 드려요. 자, 다음 이 간목일간 이 회사원분들 중에서 이 갑술일주하고
투자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 활동운이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이제 그 발복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많은 이제 그 실적들을 내는 그런 한 해예요.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두 일주도 일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이 금전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. 이게 좀 단점인데 금전 압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투자 관련해 가지고 금전 손실을 입거나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형태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. 일은 했는데 뭐 돈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은 많이 벌었는데 뭐 투자로 돈을 다 날려버렸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자 따라서 그 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가급적이면은 이 활동의 목표를 내가 기반을 따지고 다지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지 뭔가 이 돈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덤비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 안 맞는다.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특히 올해는 투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상반기에는 투자 손실 운이 제대로 와서 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좀 좋겠고 굳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리는 게 좀 좋겠다. 이런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이 상반기에는 투자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기 바래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갑진일주하고 이 갑오일주이신 이 회사원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자신만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경사를 맞는 그런 분들이 좀 많겠습니다. 이제 좀 운이 좀 길한 거죠. 자, 주로 올해는 뭔가 이 온라인을 통한 어떤 그 부업이라든지 뭐 취미 요런 거에서 크게 발복을 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고 그다음 어떤 그 자격을 취득하거나 뭐 학위를 취득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좀 취득하는 객관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좀 취득하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. 그리고 당연히 근로 계약서를 취득하는 한마디로 구직운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.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모로 좀 길한 운이 작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운은 좀 길하게 작용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자, 이 중에서 다른 분들은 좋은데 갑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상반기에 좀 휴운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좀 투자 손실을 좀 크게 입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일이 좀 꼬여가지고 이 금전 압박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그 금전적으로는 조금 좀 불리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반기는 그래서 이 갑진일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반기는 좀 주의를 좀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반면에 그 이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그 이 자산 뭐 취득이라든지 이러한 그 기회를 잡는 운이 또 들어와요.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이게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해당하는 문제겠죠. 뭐 부동산 취득에 운이 좀 뭐 저가 매수라고 그럴까? 뭐 요런 운 또는 이제 그 다른 이 자산들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운도 좀 들어옵니다. 좀 운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요 부분 시기에 따라서 운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또 금전운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따로 각각에 좀 나눠서 봐야 된다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다만 이제 사회적인 운은 둘 다 좀 긍정적이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어요. 자, 다음 이 사업을 하시는 간목일관분들과 이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 간목일관분들 이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 간목일관분들은 올해는 이 각 일주별로 이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제각각입니다. 자, 따라서 이 올해 이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기를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일주별로 올해 들어오는 운을 좀 살펴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갑인일주하고 갑신일주에 해당하시는 사업가분들은 이 연초에 올해 연초에 상황을 먼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연초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1, 4분기죠. 지금 이 시기. 자, 이 송사나 어떤 그 금전 손실 뭐 이런 이 관제 구설수 요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흉운을 좀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 하반기에 또 한 번 와요. 요런 관제 구설수나 어떤 그 다른 흉운이. 자, 그래서 그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별 사주 분석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이 일정과 이 관련은
방향에 대한 그 검토를 좀 전반적으로 좀 개인별로 좀 하고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너무 천차만별이라 이거는 뭐 일주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. 자, 반대로 연초에 1, 4분기에 뭐 별다른 뭐 흉은 없었다, 나쁜 거 없었다,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올해 운 괜찮습니다.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모험을 한번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 운에 이 올해 운이 좋게 작용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좋게 작용하거든요. 그래서 올해 연초에 좀 상반기에, 연초라기보다는 상반기를 지켜보고 문제 없으면 상반기 안에 뭔가 좀 한번 모험을 살짝 좀 걸어봐서 운의 상승을 체감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운이 좋게 작용하는 분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겠고, 반면에 뭐 좀 모험을 걸어봤는데 뭐 별 볼일 없다,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올해 운이 평이한 운입니다. 그래서 뭐 대단한 그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,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한마디로 연초의 상황을 봐가지고 이 두 일주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, 이런 점을 조언을 좀 드려요. 자, 다음 이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 갑목일관분들 중에서 이 갑진일주하고 이 갑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상반기에는 여러모로 좀 혼란스럽거나 좀 흉한 일이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뭔가 공격적으로 일을 벌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오히려 수성을 해야 되는, 날 거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상반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주변이 정리되는 하반기에 뭔가 공격적으로 좀 승부수를 띄우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, 이분들은 연중 내내 괜찮은데 이 연말로 갈수록 운이 갑자기 쭉 추락을 합니다. 그래서 연말은 좀 피하시고 그 이외에 시기엔 편안한 시기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좀 이 배팅을 좀 거으셔도 되겠다,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려요. 그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이 갑오일주이신 분들 중에 올해 큰 발복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그 변화의 에너지가 강한 상반기에 이 변화의 에너지를 타고서, 즉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. 이런 형태로 변화의 에너지를 타고서 내가 발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주로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너무 큰 변화에 이제 그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삼으시라는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 갑목일관 분들에 비해서 시기를 좀 덜 탑니다. 뭐 따로 뭐 그 어느 시기가 납다,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,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데 그 1년 내내 꼭 좋은 거는 아니겠죠.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지 무조건 좋다, 뭐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이 갑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올해 그 중에는 이 월별로 보면은 금전 압박 또는 금전 손실운이 들어올 때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주마다 좀 다르거든요. 시기가. 그래서 이 갑술일주 분들은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 무난하니 좀 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, 그거 이외에 어떤 그 투자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가 매월 올려드리는 이 월별 운세를 먼저 좀 보시다가 흉운 드는 달, 그때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그 시기만 딱 피하면 이제 요 운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. 그러면 뭐 문제 없는데, 이제 여기에 아다리가 딱 걸려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. 갑술일주는. 그래서 갑술일주는 상대적으로 좀 운이 다른 분들보다는 시기를 좀 덜 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흉운이 드는 시기는 있다. 그 부분은 사주마다 다르니 월별 운세를 좀 참고를 하자,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이 문화예술업에 종사하시거나 이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이 프리랜서이신 이 간모일관분들, 자, 문화예술업이나 전문직 그리고 프리랜서이신 이 간모일관분들은 올해 큰 기회를 잡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. 자,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진일주 그리고 갑오일주 그리고 갑술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문화예술업 전문직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상반기 1년 내내는 아니고 주로 이 상반기에 뭔가 이 문서를 주거나 또는 이름이 알려지거나
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큰 발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주로 어떤 형태냐면 이 혼란스러운 어떤 그 주변 상황 속에서 뭔가 이 남들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어떤 본인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뭐 어떤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개성이라든지 하다못해 내 개인만의 어떤 그 역발상적인 사고와 행동 요런 것들이 발복의 원천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끄는 뭐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지 주로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해서 발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온라인이나 출판 또는 미디어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러한 이 이름이 알려지고 이 문서를 쥐거나 뭐 이름이 알려지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발복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올해는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문화예술 전문지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 그 난세에 영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시기가 하반기가 아니라 주로 이 상반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서 내 전문성이나 하다못해 나만의 어떤 그 역발상적인 또는 나만의 개성이라도 뭔가 보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셔서 기회를 잡아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올해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좀 이 큰 발복의 기회가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당연히 이 세일주는 올해 그 이 근로계약서 같은 이런 그 문서 이런 그 것들을 쥐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. 자, 반면에 이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변화의 운이 나한테 이제 그 발복의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그런 한 해다 보니까 상반기는 이렇게 아주 그 기회가 들어오는데 이 세일주가 이제 그 하반기로 들어가면은 운이 좀 평이해져요. 그러니까 평이해진다는 의미가 이제 그 주변에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이제 좀 빠지는 이런 형태로 좀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그 상반기에 승부를 좀 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게 기회라는 게 그 내가 찾아가서 잡는 그런 그 기회의 운이 아니라 다가와주는 그런 그 기회의 운이에요. 한마디로 시류에 맞는 거지. 자,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.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리고 세 번째, 이 나에게 들어온 기회인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대부분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 지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건데 나도 같이 놀래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기회로 보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기회로 인지가 안 되면 이 기회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남들과 다른 이 관점에서 이러한 사물들을 올해 상반기는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기회라는 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 뭐 누가 뭐 거절을 해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찾아온다든지 뭐 어부리지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일들이 많죠, 사실은. 자,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 들어왔을 때 뭐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뭐 또는 남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만의 어떤 그 관점, 나만의 어떤 그 개성이나 주장 또는 열린 마음들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오면 잡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립니다. 올 상반기는 기회의 시기예요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인일주 그리고 갑술일주 그리고 갑자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전문직 또 문화예술업 그리고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위기와 기회가 이 공존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기회의 시기인 것은 맞는데 이 안에는 이제 뭔가 하나 깨지는 좀 날리거나 깨지는 그런 운도 또 강하게 또 같이 들어온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금 전에 이 말씀드린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어떤 그 기회에 이제 그 운으로 작용을 하겠죠.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깨지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올해 잘 막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이 될 텐데 주로 뭔가 이제 그 투자 손실을 입거나 이 세일주 중에 크게 깨지는 분들의 케이스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정적으로 좀 깨지거나 또는 어떤 그 법적 분쟁을 겪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가지고 요런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. 이 원, 투, 쓰리 이렇게 세 가지. 그래서 그 뭔가 이
올해는 뭐 하나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주로 돈이 깨지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일자리가 뭐 깨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좀 깨지는 케이스가 좀 많으니 그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들어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세일주는 요 시기만 그런데 잘 넘기면 상관없거든요. 이 시기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아요. 그 시기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뭔가가 터져버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세일주는 일단 이 월별 운세를 정기적으로 좀 보시다가 이 흉운이 드는 시기 그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시기가 딱 들어오면은 이때 곧이어 올라가는 이달의 개분법으로 먼저 좀 액땜을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액땜을 먼저 좀 해두시고 그 다음 요때 들어오는 흉운이 어느 쪽으로 발생할지 그 부분을 좀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처한 상황하고 같이 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시기만 흉운들은 길어야 보통 한 2달? 3개월도 잘 안 들어갑니다. 대부분 한 2달? 요 정도인데, 요 시기만 어떻게 좀 잘 넘기면 된다.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. 이런 조언을 좀 드렸어요. 자, 이 이외에는, 기본적으로 뭐, 다른, 서두에 말씀드린, 이제 그 일주처럼 뭐 그렇게 큰 기회가 들어오진 않는다 할지라도, 나름 그래도 알찬, 그런 사회적으로는 알찬 그런 기회가 들어오니, 이제 그, 노력에 대한 만큼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깨지는 운만 좀 잘 피하시면 이 세일주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점을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간목일간의 남녀 성별에 따른 2026년 병원년 부부운, 애정운, 가정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미혼 남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, 이 미혼 남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없으신 이 싱글이신 미혼 남성분들이 계시겠죠. 자, 이분들 중에 이 갑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결혼할 인연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현재 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이 갑술일주 미혼 남성 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올해 한번 좀 도전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반면에 이 갑술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주는 뭐 공통적으로 들어온 그런 그 결혼은 따로 없습니다. 자, 다음 이 미혼 남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이 사귀는 사람이 있으신 이 커플이신 미혼 남성분들이 계시겠죠. 자, 이분들 중에 이 갑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자, 따라서 현재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이 갑술일주 미혼 남성분들의 경우에 올해 결혼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미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그 이 분쟁에 의한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계십니다. 자,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해 좀 이동수가 들어가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. 간목일간 자체가. 그래서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 없고, 이게 없으신 예정된 이동수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싸우면은 좀 이 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좀 싸우지 않도록 사소한 걸로 이 크게 좀 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이 기혼 남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, 이 기혼 남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이 갑인일주하고 갑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올해 이 부부관계에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올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 금전 압박을 좀 받고 계셨거나, 또는 이 부부간에 뭔가 좀 문제를 좀 안고 계셨거나, 또는 어떤 그 기저질환 같은 이 건강적인 문제를 좀 안고 올해 들어오신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뭔가 좀 여러모로 좀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.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자, 그리고 올해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 이 직장이나 주거상의 이 이동수가 발생하는 분들은 뭐 많이 계시는데, 이 중에서 이 갑인일주하고 갑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이사나 또 다른 뭐 해외 파견이나 뭐 이런 이 이동수가 굉장히 좀 길하게 작용을 합니다. 자, 따라서 이 두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,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 올해 어떤 이사라든지 또는 뭐 파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좀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좀 이동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이동수 길하게 작용을 하니까. 자, 반대로 이 두 일주이신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올해 뭐 별다른 뭐 이사나 뭐 특별한 이동수도 좀 없으시다, 이런 분들 중에서 현재 또는 앞으로 이제 그 뭔가 금전 문제, 돈 문제죠. 금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건강 문제,
또는 또 다른 뭐 어떤 집안에 어떤 우환 같은 것들을 안고 계셔가지고 좀 이 많이 좀 힘드신 갑인일주 그리고 갑신일주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동수가 좀 길하니까 요런 좀 좋은 날을 좀 받으셔서 뭐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그 주거상의 변화를 좀 깨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이제 그 이사를 좀 하시면 더 좋겠죠. 그래가지고 이 항상 그렇게 그 좋은 거는 아니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 월별 운세를 좀 보셔가지고 올해 이제 그 휴운이 드는 달 그때를 좀 찍으셔가지고 그때 올라가는 이달의 개운법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이사 방위나 이런 시기를 좀 결정을 하셔서 이사를 좀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려요.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 해당 시기에는 뭐 인위적인 다른 이동수라도 일으키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이 휴운들 때 이제 그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땅의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이러한 휴운을 극복하는데 쓰는 거죠. 이 애군을.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그다음 올해 이제 그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금전운이 좋은 분도 계시고 이 흉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올해 그 재테크 같은 걸로 이제 그 투자 수익을 크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자산을 부동산들이겠죠 주로 뭐 어떤 그 자산을 크게 취득하는 그런 운이 이제 그 들어오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다른 매매 차익을 크게 내는 분들도 좀 계세요. 자, 반면에 갑오일주를 제외한 다른 일주 중에서 이제 그 갑진일주, 갑술일주, 그리고 갑자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반대로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특히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자, 따라서 이 기혼 남성분들 중에 이제 갑진일주, 갑술일주, 갑자일주 기혼 남성분들 중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상반기는 투자하지 마시라. 이런 조언을 좀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. 정하고 싶으시다면 하반기를 노리시라. 이런 조언을 좀 드려요. 상반기에 날리면 크게 날립니다. 그래서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다음 이 미혼 여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, 이 미혼 여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이 현재 솔로이신, 싱글이신 미혼 여성분들이 계시겠죠. 자, 이분들 중에 이 갑오일주하고 갑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결혼할 인연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현재 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이 갑오일주, 갑술일주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반면에 이 두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네 일주에 해당하시는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공통적으로 뭐 들어온 남자분이나 결혼은 없습니다. 자, 다음 이 미혼 여성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 중에 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으신 이 커플이신 이 간목일간 분들이 계시겠죠. 이분들 중에 이제 그 갑오일주하고 갑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이 미혼 여성분들은 올해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현재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이 갑오일주, 갑술일주 미혼 여성분들은 올해 좀 결혼을 진지하게 한번 이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이 갑인일주하고 이 갑자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분쟁에 의한 이 이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뭐 이 현재 올해 어떤 그 예정된 이사나 뭐 이직 또는 뭐 파견, 출장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잡혀 있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뭐 사소한 일로 싸워가지고 이 헤어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이 기혼 여성이신 이 간모일간 분들, 이 기혼 여성이신 이 간모일간 분들 중에서도 이 중에 이제 그 갑인일주하고 이 갑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부부관계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이 금전 압박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나 또는 이 부부간에 어떤 그 불화를 좀 내포하고 있었거나 특히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어떤 그 건강적인 문제,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을 안고 이 올해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뭔가 이 부부간에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이게 1년 내내 그러지는 않겠죠. 이 운이 들어가는 월이 있습니다. 월. 그때는 더더욱 그때만 또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
이 간목일간 이 기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동수가 직장이나 주거상의 이동수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많습니다. 많은데 이 중에서 이 갑인일주하고 갑신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여성분들의 이 이사나 이동수는 굉장히 좀 올해 길해요. 길해서 두일주이신 분들 중에 올해 이제 그 이사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잡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좀 이 실행하셔도 좋겠다는 조언을 먼저 좀 드리겠고, 반대로 이 두 일주 중에서 올해 뭐 별다른 이런 이동수가 없으신 그런 분들 중에 좀 이 올해 좀 이 지내 보시다가 중간에 어떤 그 돈 문제라든지 또는 뭐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떤 우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좀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이 의도적으로 좀 주거상의 그 이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. 일단 그 이 이동수가 좀 길하게 작용하니까,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이 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별다른 이동수 없으시고 이러한 좀 흉운을 겪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월별 운세를 좀 보시다가 그 중에 이제 그 흉운이 드는 시기가 있어요.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곧이어 이달에 개운법을 올려드리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길방향이 있거든요. 요거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 주거상의 변화를 깨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나의 그 이 흉운을 좀 이 해액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, 이런 점을 좀 알려드려요. 자, 그다음 이 기혼 여성분들 중에 올해 그 금전운이 좀 크게 길하거나 또는 반대로 크게 흉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중에 이 갑오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자산 취득에 운이 좀 들어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가지고 뭔가 부동산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한다든지 좀 이제 그 좋은 가격에 이제 매입을 하는 거겠죠. 또는 이제 그 매매로 큰 투자 수익을 거둔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. 뭐 그래서 그 갑오일주는 그래도 좀 이 좀 재테크 운이 좀 좋게 작용하는 분들이 많고, 반대로 이 중에서 이제 그 갑진일주 그리고 갑술일주 그리고 갑자일주 요 세 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여성분들의 경우엔 크게 이 투자로 손실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주로 이분들은 그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투자 손실운이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세일주이신 기혼 여성분들 중에 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가 자신 있는 경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상반기는 좀 피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, 꼭 하셔야 되겠다 한다면 하반기를 노리셔라, 이런 조언을 좀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상반기에는 확실한 투자 수익 손실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고, 또한 이 상반기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액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조언을 좀 드려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이 갑진일주하고 갑술일주 이 기혼 여성분들 중에 올해 뭔가 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뭐 동기는 다양해요. 본인이 이제 그 뭐 이런 사회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 이제 그 금전 압박 때문에 등 떠밀려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, 뭐 동기는 다양한데 일단은 뭔가 이제 그 구지군이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그러면 이런 운들이 좀 들어오느냐? 주로 이제 그 사회적인 이름을 알리는 출판, 뭐 온라인 또는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부업을 한다든지 뭐 취미생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전 수입을 가져와서 직업이 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뭐 물론 뭐 이 중에는 뭐 당연히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기회가 들어오는 분들은 이게 그 발복에 운이 좀 크게 들어와요. 자, 그래서 그 뭐 모든 분들이 뭐 운이 좋지는 않겠죠. 당연히. 그런데 요런 쪽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상당히 큰 결과물을 좀 내다 보니까 이 기혼 여성이신 갑진일주, 갑술일주 여성분들 중에 이와 관련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셔라,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일단 그 맞으면은 아다리가 맞으면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. 특히 이분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이러한 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상반기를 노리셔라, 이런 조언을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간목일간의 2026년 이 병원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